기대하세요. 하나된 BBCN과 윌시은행이 만드는 희망의 금융,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뉴저지 교회협의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뉴욕 권사합창단이 창립 15주년을 맞아 주의 성전이라는 주제로 감사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뉴욕 전도협의회가 대구 목자교회 박기준 목사와 이혜란 사모를 초청해 전도와 새가족 사역 컨퍼런스를 마련했습니다. 뉴욕 한인목사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크리스천 리더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뉴욕 교회협의회가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증경회장단을 초청해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담비플러스에서는 뉴욕에 사는 고려인 한인 동포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송요한 목사를 찾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요즘은 가을바람이 제법 차갑게 불어옵니다. 쌀쌀한 아침과는 다르게 낮이 되면 가을볕이 들면서 따뜻하기도 한데요.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도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담비TV 뉴스 이번 주도 알찬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 교회협의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새 회장으로 선출된 김종국 목사와 총무 장동신 목사는 말씀 안에서 협력하고 회복하는 교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뉴저지 교협은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새 언약교회 김종국 목사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번에 30회기를 맞는 뉴저지 교협의 핵심 과제는 살아 숨쉬는 말씀과 개혁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지 500주년을 맞아 개혁과 함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017년 내년도에는 30회기를 맞이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뉴저지 교회협의회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어내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를 회복하는 길이라 이렇게 외쳤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뉴저지나 뉴욕이나 이 지역의 사회를 바라보면은 정말 사회가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도록. 김종국 목사와 함께 뉴저지 교협을 이끌어갈 총무회는 장동신 목사가 맡았습니다. 장 목사는 250여 개 회원교회가 단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현실화하는 교협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의 하나로 어울려질 수 있는, 우리 같이 협력하고, 이민 목회라는 것이 다 서로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인 거 누구나 압니다. 근데 사람들이 힘들 때 때로는 이렇게 지쳐 있으니까 막 낙심도 하고 숨기도 하고 나오기 싫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서로가 아울려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래서 또 이 지역 사회의 어떤 단합을 이끌어내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좀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에 좀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뉴저지 교협은 예년과 달리 부활절 새벽연합 예배를 뉴 오버팩 공원에서 다 함께 모여 예수님의 부활을 외칠 예정입니다. 이번 30회기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협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다시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지역사회에 다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250여 교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신년 할례식을 가지면서 우리의 다짐을 다시 한번 각오할 수 있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뉴저지에서는 호산나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호산나 전도대회도 말씀에 포커스를 두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을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30회기를 맞은 뉴저지 교협이 새 임원진과 함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2001년 9월 11일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는 날, 온 세상이 슬픔에 빠져 있을 당시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시작된 뉴욕 권사합창단이 15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의 몸이 주의 성전임을 고백하는 권사합창단의 감사음악회가 성황을 이뤘습니다.
지난 9일 뉴욕 권사합창단의 정기음악회가 열린 효신 장로교회. 기도의 어머니 권사들이 모여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사랑의 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창립 15주년을 맞아 색다른 모습으로 무대를 장식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작사가 이상윤 장로와 김지영 작곡가가 함께 만든 창작곡 주의 성전을 무대에 올려 청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창작곡 주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으로 최초의 성전 에덴에서부터 성막, 교회로 발전하는 성전의 역사를 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음악회는 베델 체인버 앙상블의 특별 연주와 바리톤 백경진, 테너 이성은 등의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합창단은 10년 이상 찬양으로 봉사해온 단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권사합창단은 지난 2001년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던 날 각 교회의 권사들이 모여 세상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창단됐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체계적인 전도와 새신자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구 목자교회 박기준 목사와 이혜란 사모가 전도와 새가족 사역 컨퍼런스를 열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대구 목자교회 박기준 목사와 이혜란 사모는 지난 10일 효신 장로교회에서 전도와 새가족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박 목사는 뉴욕 전도협의회 주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새가족 사역 시스템과 양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도 보면은 등산로에서 음료수 나눠주는 그런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알리는 거는 괜찮아요. 봉사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나가서 커피 나눠주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려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수고를 할 때 기완이면 열매가 있는 수고를 해야 되겠죠. 교회 부흥 컨설팅 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 목사는 어린아이가 성장하기 위해 영양분을 공급하듯 새가족들도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1:1 맞춤 사역과 신앙교육이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뉴욕 교회 목회자를 비롯해 성도와 교역자들이 참석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뉴욕 한인목사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크리스천 리더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회원 자녀를 대상으로 복음 전파에 앞장설 꿈나무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뉴욕 한인목사회가 지난 11일 금강산 연회장에서 11명의 장학생에게 $500씩, 총 $5,500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목사회는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크리스천 리더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매년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학생 선발은 대학생을 선발했던 예년과 달리 초중고 목회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선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줄 때는 성적을 봤어요. 성적을 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줬는데 올해는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니까 목회자들 이제 어려운 그 목회자님들 또 그런 자녀분들이니까 뭐 성적이 꼭 좋아야지만 준다 그러면 못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날 행사에는 장학생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해 기쁨을 나눴습니다. 기독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마무리를 앞둔 뉴욕 교회협의회가 증경회장단을 초청해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공명정대한 차기 회장 선거를 지원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뉴욕 교협 임원진은 지난 11일 증경회장단을 초청해 뉴욕 초대교회에서 화합을 다졌습니다. 증경회장단은 지난 1년간 교협을 섬겨온 임원진의 노고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대하는 데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교협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깨끗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안창희 목사는 증경회장단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협이 든든히 서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자고 기도했습니다. 연합감리교 UMC 감독을 역임한 김혜종 목사는 교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로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잘 진행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예배 후 음식을 나누며 화합을 다졌습니다.
생생한 복음의 현장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 두 번째 손님으로 특별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뉴욕에서 러시아어 예배를 이끄는 고려인 4세 송요한 목사입니다. 그는 뉴욕에 사는 고려인 한인 동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뉴욕으로 왔습니다. 지난 5월 29일 퀸즈 장로교회 예배당에는 특별한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뉴욕에 사는 고려인 동포들을 위한 러시아어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러시아어 예배는 구소련 붕괴 후 흩어져 사는 고려인 한인 동포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 4세 송요한 목사는 뉴욕의 까레이스키를 주님의 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는 시간,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천으로서요,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귀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바로 퀸즈 장로교회에서 러시아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송요한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바쁘신 줄 알지만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목사님 고려인 4세 목사님이라고 들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제 촬영하기 전에 짧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더 잘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하신데요. 원래 좀 한국어를 어렸을 때부터 잘 배우신 건지. 전혀 못했고요. 네. 우리 사실은 4세까지는 거의 못합니다. 그렇죠. 저는 한국어를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배웠고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한국어는 사실 외국어처럼 배웠습니다. 외국어처럼. 근데 너무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 공산권 한 나라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요. 네. 예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유치원부터 사실은 우리 공산권의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고 교육을 그렇게 받는군요. 예, 그렇게 받았어요. 저는 더더욱 좀 공부를 했어요. 좀 했는데 근데 학생들 따로 훈련을 시켰는데 그 단체 이름이 특이했어요. 하나님의 원수의 단체. 하나님의 원수의 단체. 네, 저는 한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8살까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비판하는 자였고 단체 이름까지도 하나님 원수이니까 하나님 원수로 살았어요. 18살 때 우리 동네로 처음으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복음 문이 열리니까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약을 전했는데 전 사실은 신약을 좀 책을 읽는 거 좋아해서 신약을 끝까지 읽었는데 그동안 훈련 받았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믿음이 안 생겼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슬슬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을 하니까 마음에 꼭 믿고 싶지만 믿음이 안 생기니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어느 절에 기도 선교사님이 저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를 했는데 저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때 느끼신 거예요? 그때예요. 그래서 어디 있어든지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원수 같은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와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임하고 그때에 예수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학창 시절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건데 신학교를 또 가셨잖아요. 또 한국으로 가셨는데 한국 총신대라고 제가 알고 왔거든요. 어떻게 가게 되신 건지 또 궁금한데요. 정신대는 전 신대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전에는 학부 하나님의 사랑 세계 선교 대학이라고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면접하고 나서는 바로 기회가 생겨서 신학교로 갈까 일반 대학교로 갈까 해서 고민하다가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특별한 부르심이 없이 들어갔는데 학부 졸업할 때쯤 좀 다시 좀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바로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저는 주의 길을 선택을 할까 아니면 세상 일반 회사 들어가고
일을 할까 세상의 일을 할까. 네.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고민 가운데서는 세상 일반 일은 사실은 한국 회사에 들어가면 전역으로 한 그때 모스크바에 한 1,000불 정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네네네. 전도사로 네. 주의 전공 기회를 선택하면 한 50불. 아, 그때 그 당시였습니다. 네. 사실은 고민은 딱 하나였는데 저는 일반 회사에 들어가면 500불 정도 헌금으로 할 거고 10명 전도사를 먹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먹여 살릴 수 있고. 네. 근데 고민이 그렇게 정도 했는데 특별한 집회가 있었어요. 그 집회 가운데 그 세족식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한국 청년이 저를 발을 닦으면서 네. 저를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하나의 하는 행동이 있었는데 네. 너무나 좀 은혜를 받고 저의 발을 키스를 하는 거예요. 입을 맞았어요. 그 청년이? 그 청년이. 네. 저는 눈 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눈을 여는 순간에 그 청년이 청년이었는데 저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의 무릎 앞에서 저의 발을 입을 키스를 하니까 네. 그 사랑을 느낄 때 저는 주님 만약 저를 그 정도를 사랑하신다면 저는 뭐 전부가 아니라 평생을 바쳐도 된다. 저는 그때 헌신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런 예수님 이렇게 저를 사랑하는 예수님이면 온 삶을 바치고 싶다라고 하고 그래서 주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모스크바에 사역을 하다가 교회가 되고 정신대 신대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랬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신 이후에 네,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셔서 네. 한국으로 가셔서 네, 우크라이나로 가셨다고 네, 네. 맞나요? 예, 거기서 맞습니다. 또 11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시는데 그건 또 어떤 일인가요? 그 한국에 좀 외국인 그거자 사역을 했습니다. 전 섬겼던 교회는 중요한 교회에서 네. 그 외국인 국내 외국인 선교부라고요. 러시아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 부가 우리가 많이 부흥이 됐고 네. 한 제일 많이 집회 때 모일 때는 한 200명 가까이 네. 한국에서 러시아를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는데 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다. 선교사로 가야 된다라고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그 선교로 나아갈 교회가 있어서 그 우크라이나 선교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나의 온전한 울타리가 아닌 곳에서 계속 사시고 자라시고 체험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여러 문화. 네, 여러 네, 문화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다민족을 위한 그런 예배나 섬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이곳에서 러시아권 예배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또 어떤지 저도 궁금한데. 11년 동안 우크라이나 사역을 마치면서 뭐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그 뉴욕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그 우리 시드 선교에서 네. 초청을 받고 처음에 2014년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선교사로 조금 이 땅을 좀 파악을 하시면서 여기서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생각하실 때는 10 조건 중에서 하나도 안 맞았어요. 네. 근데 그때 고려인 가족 한 가족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녀들을 볼 때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 좋은 환경에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전체성이 없어서 정체성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런 청소년들 많았어요. 네. 네, 그 친구 이름이 데니스라고요. 그 고려인 친구인데 사실은 믿음만 들어가면 너무나 훌륭한 청년이 될 수가 있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방황하는 그 아이를 보고 늘 기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인도를 하셨는데 저는 감사하게는 좋은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교회에서도 다민족 문화가 있어서 뭔가 비전이 있어서 네. 그 비전이 함께 만나게 되었고 그 여기 러시아 예배가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러시아어 예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저는 놀랍게 2014년부터
저는 1년 동안 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네, 퀸장로 교회에서 들어오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김성국 목사님께서 네. 모든 성도들이 1년 정도 그 러시아어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민족 중에서도 러시아를 위해서. 사람들. 네. 그런데 여기 퀸즈 지역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지역은 포레스트 힐, 레고 파크 그렇죠.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네. 그 가운데서 한 선교사님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는데 이제는 선교지로 떠나가야 되는데 그 한 8명 정도 그 러시아 사람들 모이는 그 모임을 네. 누구한테 넘길까 1년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네. 교회가 1년 정도 기도했고요. 저도 기도했고요. 그 선교사님도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아마 결과로 네. 여기서 그 사람들 집중으로 러시아어 예배가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 우리가 주일마다 한 30명 정도 러시아 사람들 모이게 됐고요. 그 중에서 한 15명 고려인들이 됐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여러 구소련이 나온 나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나오는 우리 친구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되게 기대가 되는데 이곳 뉴욕에서 그리고 퀸즈 장로교회에서 러시아 예배를 하시면서 하고 싶은 거나 혹은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러시아 예배가 시작할 때 네. 그때 제가 러시아어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5월 말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제가 전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이 교회는 주님이 교회고요. 네. 주님이 이끄신 교회고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를 정말 이 세상에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앞으로 교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예배가 되면 좋겠고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주님 우리 교회를 인도를 하라,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또는 아직까지 우리가 약합니다. 그 구소련에 나오는 사람들이 공산권 영향도 있고 그 중앙아시아 나오는 사람들도 회교권 영향이 큽니다. 러시아 사람 중에서 지금 80% 이상은 아마 러시아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 그 종교도 영향이 있고요. 여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걸 준비하고 기도하고 모든 앞으로의 계획을 하나님께만 맡기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제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 부탁을 합니다. 네, 송유한 목사님이 이제껏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듯이 앞으로의 사역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도 다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아멘.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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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 뉴스입니다. 먼저 중앙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폭스뉴스가 아시안 비하 방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3일 방영된 폭스뉴스의 정치평론 프로그램 워터스월드 차이나타운 편에 아시안과 소수계를 비하하고 문화를 조롱하는 장면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방송의 의도는 길거리 인터뷰를 통해 대선 분위기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지만 폭스뉴스의 리포터 제시 워터스가 트럼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 외에 중국 음식은 중국에서도 음식이냐, 밤에 좋은 약재는 무엇이냐 등의 질문을 하며 조롱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의도적으로 영어를 잘 못하는 아시안 노인을 인터뷰 대상으로 삼아 질문을 하고 소리치는가 하면 인터뷰 사이에 아시안들을 희화화하는 영상을 삽입해 더욱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뉴욕주 하원 의원과 지역 정치인들, 아시안 단체 관계자들은 폭스뉴스의 공식 사과와 해당 방송 삭제를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동부의 괴물 허리케인으로 불리는 매튜가 상륙했습니다. 이번 허리케인 매튜는 최대 시속 115마일의 광풍을 동반한 3등급 상태로 곳곳에 홍수와 콜레라, 정전 등의 사태를 일으키며 100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일어났고 사망자는 30명까지 늘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의 3개 주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명령했습니다. 매튜가 지나간 카리브해 최빈국 아이티에서도 현재 10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매직 넘버인 270명 확보를 눈앞에 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 매체 리얼 클리어 폴리티스는 지난 9일 여론조사를 토대로 현재 클린턴 후보가 26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재 단 10명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반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165명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대선 2차 TV 토론이 지난 후 클린턴이 잘했다는 응답은 57%로 시청자들은 토론의 승자를 클린턴으로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인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시술 도중 자궁에 상처를 내 과다출혈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에서 리버티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로버트 도 씨는 지난 7월 낙태 시술을 하던 환자가 이상이 생겼지만 긴급 치료를 하지 않았고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귀가를 시키는 등의 대처로 환자가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노 씨의 변호를 맡은 제프리 리치먼 변호사는 지난 20여 년 동안 1000건 이상의 낙태 시술을 했었는데 아무 일 없이 안전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만약 노 씨의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대 징역 15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노 씨가 운영했던 리버티 산부인과는 사고 직후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일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비자가 취소됩니다. 연방국무부는 지난 2일 비민비자 취소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생비자, 취업비자, 교환 방문비자 등 비민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비자를 취소하는 강력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체포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입국자의 경우 비자를 취소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 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최근 5년간의 음주운전 관련 혐의가 드러나면 비자를 취소해 미국 입국이 불가해진다고 합니다. 지난 8일 롱아일랜드 뉴하이드팍 인근에서 맨하탄행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0명이 넘는 승객이 부상을 당하며 또다시 열차 탈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약 600명의 승객을 태우고 맨하탄 펜스테이션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나소 카운티 뉴하이드팍 기차역 도착 전 앞서가던 열차를 뒤에서 추돌하며 객차 12량 중 3량이 선로를 이탈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26명과 승무원 7명 등 33명이 다치고 4명은 심각한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를 침범하면서 발생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전국교통안전위원회 NTSB에서 조사 중입니다. 시민참여센터 KACE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한인 유권자 수는 각각 5%와 8%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2016년 9월 현재 뉴욕주 한인 유권자 수는 46,034명으로 지난해 43,753명과 비교해 5% 늘어났습니다. 카운티별 한인 유권자 수를 보면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와 웨체스터 카운티가 전년 대비 8.7%씩 증가했으며 브루클린은 5.9%, 맨하탄 3.7%, 퀸즈 2.7%로 모든 지역에서 한인 유권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구는 퀸즈 베이사이드 11선거구이며 정당별로는 전체 한인 유권자의 53%가 민주당으로 등록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한인 뷰티 서플라이 업계가 신구 업소 간 상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존 업소 인근에 신규 업소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근접 침투라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갈등은 지난 2년간 약 20건이 발생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협회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6일 긴급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구매와 조합 설립, 공동브랜드 추진 등의 의견을 모아 해결에 나설 것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 인도계 학생들은 수학을 비롯해 암기 실력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구구단도 19단까지 외운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이 이 아이들의 실력을 만들었을까요? 이 흥미로운 사실에 대한 답은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학교에서 학부모를 초청하면 삼촌부터 할머니까지 온 가족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크리스천도 이런 협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 주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주신 재능이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담비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